휴대폰이 울리기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알림음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울렸다.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냉장고 뒤에서 나는 낮은 진동,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전기 냄새. 마치 집 전체가 전화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나에게 준비하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리고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이선우. 죽은 사람.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인정하면 어떤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진동이 3번. 멈췄다. 그리고 또 울렸다. 그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한 번 굴러가더니 오래된 먼지처럼 폐 속에 달라붙었다. 이선우. 고등학교 동창. 6달 전 자살 처리. 나는 전원을 껐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류다. 연동이다. 가끔 그런다. 업무상 수백 번 본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야 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전원을 껐는데도 화면이 한 번 더 켜졌다. 그건 분명 내 손이 아닌데 내가 누르는 방식과 달랐다. 내가 누르면 화면은 딱 하고 켜진다. 그런데 그때는 스르르 켜졌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를 미는 것처럼. 메시지. 도현아, 아직 안 자지? 내 입에서 숨이 샜다. 아주 짧게. 도현아. 그 호칭은 기록에도 서류에도 어떤 공식 문서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살아있을 때만 쓰는 호칭. 관계가 있을 때만 쓰는 호칭. 나는 메시지를 지우려 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화면이 딱 멈췄다. 멈춘 게 아니라 나만 멈춘 것 같았다. 휴대폰은 내 손가락 아래에서 조금 더 따뜻해졌다. 사람 체온처럼. 또 메시지. 너 예전에 말했잖아. 우리가 잊히는 게 제일 무섭다고. 문장이 화면에 찍히는 속도가 이상했다. 타자치는 리듬이 아니라 뭔가가 떠오르는 속도였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문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화면은 그걸 따라 적어 내려가는 듯했다. 그 순간 기억이 튀어나왔다. 고3 겨울 옥상. 바람이 귀를 때려서 말이 잘 들리지 않던 날. 선우가 난간에 앉아 있었다. 눈밑이 퀭했고 담배 냄새가 났다. 그는 말했다. 야, 우리 죽으면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잊을까? 나는 웃었고 가볍게 받아쳤다. 기록 남잖아. 사진도 있고.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 있으면 더 빨리 잊어. 그 말이 오늘 밤 내 화면에서 나를 잡아당겼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자마자 이선우를 검색했다. 사망자 기록 관리실. 창문 없는 방. 형광등. 바람 없는 공기. 키보드 소리만 일정하게 반복되는 곳. 나는 이선우를 입력했다. 상태 처리 완료. 삭제 로그 정상. 그런데 접근 기록이 있었다. 317점. 접속자 김도현.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317점.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 잠들지 못한 채 꺼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화면이 켜질까 봐. 그럼 누가 접속했지? 내 아이디로? 내 이름으로? 나는 팀장에게 갔다. 팀장님, 사망자 기록이 복구되거나 자동 접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팀장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나를 봤다. 그의 시선은 잠깐 멈칫했다. 내가 김도현인지 확인하는 표정. 시스템 오류지. 근데 접속자가 제 이름으로. 그런 건 생각하지 마. 그는 웃지도 않았다. 짜증도 아니었다. 그냥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말투. 그날 이후 나는 팀장이 내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질문을 닫아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문을 닫듯. 밤마다 알림이 왔다. 처음엔 메시지, 그 다음엔 음성, 그리고 통화. 발신자 이선우. 나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는데 통화 기록에는 성공이라고 찍혔다.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통화 시간 43점. 나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누구랑 43초를 대화했지? 누가 내 목소리를 썼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내 목소리는 조금 바뀌어 있었다. 회사에서 전화할 때 내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마치 다른 음성이 내 음성 위에 아주 얇게 겹친 것처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면 더 빼앗길 것 같아서. 그런데 침묵조차 기록이 됐다. 침묵의 길이. 입술이 닫히는 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간격. 내 기기들은 나를 기록했다. 내 기기들이 나를 만들고 있었다. 이상한 건 내 쪽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출근 기록이 누락됐다. 김도현 씨, 오늘 결근 처리로 떠요. 저 여기 있는데요? 담당자는 내 쪽을 한번 보고 모니터를 보고 다시 내 쪽을 봤다. 그 표정은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보는 표정이었다. 엘리베이터 CCTV에서 내 모습만 프레임이 튀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정상. 내가 지나갈 때만 화면에 눈꽃이 끼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괜찮았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얼굴 중앙이 비었다. 마치 얼굴을 지우개로 문지른 것처럼. 나는 내 눈을 확대해 봤다. 눈동자 가장자리에 얇은 노이즈가 섞여 있었다. 나라는 픽셀이 깨지고 있었다. 반대로 이선우의 기록은 선명해졌다. 음성 메시지는 잡음이 줄었고 발음은 명확해졌다. 단어가 늘었다. 감정이 섞였다. 감정. 죽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감정일까? 선우의 감정? 아니면 나의? 혹은 시스템이 흉내내는 감정? 나는 그 구분을 하려다가 멈췄다. 구분하려는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유나는 내 현실의 기준점이었다. 옆집 여자.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도.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줬고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내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저희 처음 뵙는 거죠? 나는 웃으려 했다.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아니요. 옆집. 유나는 내 얼굴을 찬찬히 봤다. 보는 게 아니라 맞추는 듯 했다.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우듯. 아, 맞다. 옆집. 그녀가 말한 맞다는 기억이 아니라 결정 같았다. 그날 밤 유나의 얼굴은 우리 건물 CCTV에서 흐릿하게 찍혔다. 내가 그 화면을 확인한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선우. 나는 화면을 뒤집었다. 그런데도 울렸다. 진동이 아니라 바닥이 울렸다. 나는 처음으로 규칙을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현상이다. 구조다. 기록이 사람을 대신한다. 아니, 기록이 사람을 먹는다. 그리고 먹은 만큼 선명해진다. 나는 업무상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의 기록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가족이 사진을 열어보고 친구가 옛 메시지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조회한다.
조회할수록 남아야 하는데 왜 여기서는 조회할수록 현실이 흐려질까? 나는 검색했다. 내가 처리했던 과거 사례들, 실종, 자살, 무연고, 공통점, 사망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조회 트래픽, 그리고 그 뒤에 주변인의 기억 공백. 그런 사람이 있었나? 처음 듣는데 기억이 안 나. 마치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잊히게 하는 것인 것처럼. 잊히는 속도가 시스템의 목적처럼. 팀장은 나를 불렀다. 김도현.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의 혀가 내 이름을 확인하는 걸 느꼈다. 발음하기 전에 기억을 더듬는 시간. 삭제하려 하지 마. 왜요? 그건 선택이 아니야. 선택이 아니면 절차야. 절차. 그 단어가 내 뒤통수를 때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떠올렸다. 내가 수없이 했던 업무 절차들. 사망자 분류, 삭제, 백업, 보존, 보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절차의 한 조각이었다. 그날 퇴근길, 길이 낯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길어 보였다. 신호등 위치가 달라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예민해졌어.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길이 길어졌지? 선우. 메시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내 생각을, 내 감각을 누가 훔쳐보고 있었다. 아니, 내 감각이 이미 기록으로 먼저 찍히고 있었고 나는 그 기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결국 데이터 센터로 갔다. 도시 외곽, 밤의 도로. 비가 오지도 않는데 창문엔 물방울이 맺혔다. 나는 그 물방울이 밖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안에서 배어나오는 것처럼 느꼈다. 내 몸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거대했고 무표정했다. 경비실 직원이 내 출입증을 읽었다. 삑. 그리고 잠깐 멈췄다. 잠시만요. 그가 화면을 봤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봤다. 다시 화면. 출입 권한이 없네요. 저 기록관리실 직원인데요. 명단에 김도현 씨가 없어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그의 모니터를 봤다. 정말로 내 이름이 없었다. 대신 빈칸. 빈칸이 내 자리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게 현실이면 나는 누구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김도현. 내 이름이 나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서버실로 내려갔다. 어디서든 뭔가 핵심을 보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 구조를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정전이 그때 왔다. 불이 꺼졌다. 도시 전체가 잠깐 숨을 멈췄다. 그러나 서버실의 LED는 꺼지지 않았다. 초록, 파랑, 빨강. 작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펜 소리는 심장 박동 같았다. 두근, 두근, 두근. 나는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화면에서 내 이름을 봤다. 이선우, 김도현. 두 이름이 겹쳐 있었다. 겹친 부분이 더 진했다. 마치 두 사람의 존재가 합쳐져 더 선명한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그 아래 중복 인격 감지 통합 처리.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다. 통합, 처리. 그 단어들은 내가 늘 쓰던 단어였다. 나는 늘 처리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데이터를 통합했다. 그 작업이 이제 나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붙잡고 말했다. 그만.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내 목소리 뒤에서 누군가가 동시에 말했다. 도현아, 선우, 아니, 나, 아니, 둘 다. 나는 선택했다고 믿었다. 기록을 삭제할지 남길지, 폭로할지 숨길지, 누군가를 구할지 나를 구할지. 하지만 화면의 문장은 너무 단순했다. 통합 처리. 그게 끝이었다. 선택은 처음부터 없었다. 내가 선택이라고 불렀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절차를 완성시키기 위한 단계였을 뿐이었다. 나는 삭제를 시도했다. 그러자 시스템은 더 많은 접근 로그를 만들었다. 내가 파일을 열수록 조회가 늘었다. 조회가 늘수록 선우가 선명해졌다. 선우가 선명해질수록 내가 흐려졌다. 나는 폭로하려 했다. 그 순간 내가 수집한 증거 파일의 조회 트래픽이 폭증했고 활성화가 가속됐다. 저항은 연료였다. 의심은 연료였다. 두려움은 연료였다. 기억은 연료였다. 그리고 그 연료는 마치 자동 결제처럼 빠져나갔다. 현실에서 내 흔적이 지워졌다. 첫째, 주민등록 말소. 나는 구청에 갔다. 담당자는 내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번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여기 서 있는데. 담당자는 내 얼굴을 봤다. 그 표정은 내 존재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냥 불편한 민원을 보는 표정이었다. 둘째, 사망 처리 정정. 회사 시스템에서 내 상태가 재직에서 정정으로 바뀌었다. 정정. 내 삶이 정정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문서 속 존재라는 뜻이었다. 셋째, 출근 기록 삭제. 나는 출근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 나는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지 않았다. 동료들은 내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다. 여기 원래 빈자리였잖아. 그 말이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떠돌았다. 마치 오래된 사실처럼. 넷째, 기억의 왜곡. 유나는 나를 다시 못 알아봤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그녀는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반대로 기록 속에서는 내 이름이 늘었다. 내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늘었다. 내 이름으로 된 통화가 늘었다. 내 이름으로 된 음성이 늘었다. 이름만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를 바깥으로 밀어냈다. 마지막 밤, 나는 유나의 집 문 앞에 섰다.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를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었다. 문을 두드렸다. 또 소리가 너무 작았다. 세 번째 두드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김도현. 내가 나는 화면을 보았다. 통화 시간 카운트가 이미 돌고 있었다. 314점.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통화는 진행 중이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조화기 너머로 내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씨, 문 좀 열어줘. 내 목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아야, 도현, 옆집. 내 목소리는 웃었다. 기억 안 나? 나는 공포로 온몸이 굳었다. 내 목소리가 내 입술이 아닌 곳에서 웃고 있었다. 내 입술은 굳어 있었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울면 또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유나의 휴대폰이 문 안쪽에서 울렸다. 동시에 내 휴대폰에서도 울렸다. 동시에 서버실 모니터에서도 울렸다. 동시에
마치 세상이 한 번에 같은 알림을 받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개인의 공포가 아니라 사회적 장치의 정상 작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믿는다. 기록이 있으니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 기록이 있으니 사람은 대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람을 먹는 구조를 만들었다. 나는 그 구조의 한 조각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공포라고 부르는 동안에도 시스템은 나를 처리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확실히 느낀 감각은 내 이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김, 도, 현. 세 음절이 내 뼈와 살에서 떨어져 나가 화면으로 흘러들어갔다. 남은 건 통화 시간 카운트, 남은 건 로그, 남은 건 조회, 그리고 남은 건 말.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말. 누군가가 내 기록을 열어보는 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검색하는 한, 누군가가 혹시라는 마음으로 내 파일을 클릭하는 한, 나는 계속 재생된다. 나는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조회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이유다. 누군가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방금 나를 조회했다. 당신의 화면이 켜져 있다. 당신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럼 이제 알림이 울릴 차례다.